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 유쌤의 북카페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종이 한 장으로 팀을 움직이는 소통의 기술, 한 페이지 혁명, 실리콘밸리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책입니다. 실제로 그 리더들한테 굉장히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고 아주 내용이 좋아서 직장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골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제목이 너무 이렇게 막 표지랑 딱딱하게 나와서 이거 뭐 어려운 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먼저 물론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직장인들이라면 교과서처럼 옆에 끼고 있으면서 계속 메모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수준의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주제는 어떤 건가 하면요. 이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든 뭐 가정에서든 어디서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 종이 한 장으로 자기의 행동 원칙을 정해서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술이 어떤 건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 어디에서건 아무리 조직이 작아도 사실 그 조직에서 이제 내가 조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을 끄는 이제 리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리더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들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들을 잘 이끌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으로 시작된 이제 책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저자가 실제로 이제 뭐 실리콘밸리나 아주 유명한 그런 회사들의 어떤 교육 관련된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의 창립자시더라고요. 마이크 필리오울로라는 이름이 너무 어렵죠. 이분이 이제 그 비즈니스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컨설팅, 교육 컨설팅 이제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교육 비즈니스 이제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그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팀,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책들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은 정말 종이 한 장, 가장 간단하게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아주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이 핵심이 아주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그래서 이게 한 페이지 리더십입니다. 이미 벌써 그 다른 이제 뭐 구글이나 뭐 오라클, 뭐 HP 이런 데서는 실제로 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주목받고 그 교육 프로그램 거기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만 쏙쏙 모아서 이제 한 페이지 혁명, 실리콘밸리가 일하는 방식 이 책이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요약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같이 공감이 되는 부분. 리더라고 하면 왜 어떻게 부하 직원들한테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리더십 철학을 전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하잖아요. 뭐 거창하게 해서 이제 리더십 철학이지 어떻게 하면 이제 내 마음을 전할까 이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나의 어떤 그런 행동 원칙들이 이미 내가 이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선 주로 어떻게들 하나 하면 이제 그 훌륭한 리더들의 어떤 리더십 철학 이런 거를 여기저기서 이제 공부해서 배우고 막 짜집기 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 팀원들한테 이제 발표하고 나는 이런 리더십 철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기가 쉽죠. 그럼 거기에 보통 이제 좀 멋져 보여야 되니까 온갖 전문 용어 들어가고 막 이러면 그 전문 용어가 들어가서 복잡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서 들어봄직한 그런 이제 평범한 그런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뭐 공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이제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하면 그 종이 한 장에다가 이제 팀을 움직이는 기술의 핵심, 리더의 한 페이지 행동 원칙을 자기의 행동 원칙을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지침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딱 한 페이지로. 그래서 그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떤 그런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 한 페이지 행동 원칙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나만의 리더십 철학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가 가능한 거죠.
여기서 보면요. 그 리더십 철학을 간단하고 명료한 몇 가지 문장으로 정리해 그 구성원들한테 전달하는 거. 그게 한 페이지 행동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걸 뭐 한 권을 통째로 다 이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이 한 페이지 행동 원칙을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을 한 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 누군가 하면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그 1982년도부터 이 행동 원칙을 딱 한마디로 가장 간결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간결하고 이제 명확해야 되는지를 이제 단적인 예로 들어서 보여주는 이 스티브 잡스의 그 행동 원칙이 뭔가 하면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하면 해적이 되자, 이걸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애플은 사실 그 IBM이 워낙 거대한, 다윗과 골리앗처럼 워낙 거대한 이제 기업이었고, 애플은 막 시작하는 단계였거든요. 1982년도가. 그런데 그 이제 잡스가 이제 리더였기 때문에 경쟁 상대 IBM은 뭐 거대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넘어가? 이제 지금 아주 애플은 작은 회사인데. 그래서 해적이 되자라는 그 행동 원칙으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해적처럼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고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시도 때도 없이 이 행동 원칙을 팀원들한테 막 계속 전한 거예요. 그래서 잡스의 생각대로 이제 그 애플의 조직 문화는 점차 이제 해적처럼 바뀐 거죠. 그래서 팀원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IBM을 뛰어넘겠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해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스티브 잡스는 자기를 해적 왕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해적 깃발도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팀원들한테는 다 해적이라고 붙여주고 자기네들을 다 해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를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IT 해적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그 정체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일하는 문화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더의 행동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한 페이지 행동 원칙은 강력하다. 스티브 잡스의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리고 이제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팀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행동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행동 원칙은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나 하면 그 리더를 더 나은 리더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해서 개인적 어떤 직업적 성장을 하도록 도와준다.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의 행동 원칙, 한 페이지 행동 원칙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그런 도움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둘째는 팀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원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 많죠. 무슨 일이 있을 때 팀장이나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 여쭤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팀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리더의 어떤 행동 원칙이 밑에까지 하달되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팀장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게 원칙이야. 라고 팀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한 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리더분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 팀원들은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아니면 일일이 나한테 물어봐. 라고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행동 원칙을 정말 고민해서 지금 만들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당신과 팀원들이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해준다. 왜냐하면 행동 원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 원칙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의사결정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 원칙을 정해야 되는 필요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그 행동 원칙을 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 2부에 있어요. 리더는 자기 자신을 이끌 줄 알아야 한다.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나 하면, 그 팀원들을 이끄는 게 남들을 이끄는 것만이 리더십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끌 줄 알아야지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남만을 이끈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좁은 의미의 리더십이래요. 내 스스로를 이끌 수 있는 거. 내 스스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끌어야 한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나의 동기부여의 원천은 뭔가. 이건 이제 리더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동기부여시키는 그런 원천은 뭐지? 나의 미래의 목표는 뭘까? 그리고 어떤 옳은 선택과 행동을 하기 위한 나의 기준은 뭘까? 그리고 역경 극복을 위한 버팀목이 내가 있나? 이런 거.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제대로 정말 고민해서 알아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좀 이제 제가 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행동 원칙을 이제 정하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책을 이제 직접 이제 한번 보시면서, 흥미로우신 분들은 이제 그 행동 원칙을 정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 행동 원칙을 정하는데 그 어떤 기준들이 있나 하면, 나는 무엇에 동기를 느끼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기부여. 그리고 조직을 어디로 내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직원들을 기계나 부속품이 아닌 한 개인으로 이끌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나는 내가 지치면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인생에서 균형이란 뭐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나? 내가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나? 이런 것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이제 행동 원칙을 정하는 어떤 기준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해진 나의 행동 원칙은, 중요한 거. 모두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에게. 그러니까 가족, 뭐 친구들, 뭐 팀원들에게 다 정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 원칙이, 만약에 이제 우리 가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리더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내 가족들에게 나의 행동 원칙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있나? 이게 모두에게 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팀에는 팀원들한테,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는 이제 그 아버지가 아니면 엄마가 전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늘 새롭게 성장을 위한 도전을 한다. 나의 행동 원칙은. 그리고 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어떤 결과보다도. 그리고 정직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행동 원칙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전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공유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했어요. 그랬는데 막 그렇게 행동 원칙은 정해놓고 실제로 이제 본인의 행동이 달라지면 굉장히 사실 이게 신뢰감을 잃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막 결과를 놓고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어떤 그 결과가 좋지 못한, 만약에 그 자식의 어떤 그런 뭐 학교 생활 결과를 뭐 시험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어떤 노력을 했는 건지를 이제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네 과정은 정말 좋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기대에 못 미치게 이렇게 됐으니 뭐 다음번에는 어떻게 더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자기 행동 원칙에 맞는 건데, 맨날 밤샌다 그러면 뭐하냐? 결과가 이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행동 원칙과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본인이 행동 원칙을 정해서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놓으면 사실 그걸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재미있는 예가 들었는데, 그런 행동 원칙 같은 거. 자, 과자 끊고 2kg 빼겠어. 이건 굉장히 이제 단순한 거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먹는 게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을 실망시킬까봐. 리더가 어떤 원칙을 굉장히 우리 정직한 어떤 그런 일하는 거,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정직하게 간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막 편법 쓰고 이제 이러는 거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래서 행동 원칙을 이렇게 한 페이지 행동 원칙은 리더 자신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거, 모두에게 전하는 거에 있어서요. 또 하나 행동 원칙을 전하는 거 외에 어떤 방법이 또 있어야 되나 하면, 여긴 굉장히 또 인성적인 거, 분명하고 의미 있으며 단순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진심으로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전하는데 진심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미사여구 써가지고 그냥 근사한 말만 쓰고 전문 용어 써가지고 한 행동 원칙은 사실 전해지지 않는 거죠. 이제 가슴으로 전해지는 건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슴과 직관에서 나온 말은 명확하고 간결하며 깊은 의미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 복잡한 말로 당신의 생각을 희석시켜 아무도 당신의 말에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거나 당신의 간단한 생각이 중요한 것처럼 들리게 하는 것보다 가슴에서 나온 간결한 말로 당신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신호를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진심, 그러니까 모두에게 전해야 되는 거고 혼자만 알고 행동 원칙 알고 있는 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전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갖다 가장 잘 나타내는 예가 하나 여기 이제 있는데 요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리더십 철학은 리더십 철학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어떤 그 회의에서 이제 많이 이제 세미나처럼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여기에 그 제러드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제 리더십 철학은 간단합니다. 진심을 말하고 말한 것은 실천하라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제 가슴에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가 말한 8단어는 다른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강력했다. 이 두 문장은 모든 전문 용어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으며 그의 기준과 신념, 행동 원칙을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그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걸 뚜렷이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행동 원칙, 이 사람의 리더십 철학은 진심을 말하고 말한 것을 실천한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것이 되는 게 행동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분명하고 의미 있으며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고 하죠. 이제 우리도 어떤 행동 원칙을 일단 정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행동 원칙, 나의 리더십 철학, 나의 행동 원칙은 뭘까? 분명하고 의미 있으며 단순한 것. 이걸 원칙으로 지금 행동 원칙을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시간관계상 일부밖에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행동 원칙을 정하는데 이 책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음번에 이제 한 번 더 할 때는 그 일과 삶에 대한 균형에 대해서 이 책 5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미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